네, 잠깐 동안 딜레이가 돼서 죄송합니다. 바로 미술공모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소개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물리학 전공, 미술사학 부전공을 해서 학부 졸업을 한 후 양자나노과학연구단에서 지금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양자나노과학연구단 미술공모전 스피나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술 공모전을 주관한 양자나노과학연구단을 소개를 한 다음에 올해 이제 2021년도에 열리는 미술 공모전 스피나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스핀에 대해서, 또 스핀이 가지는 세 가지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나노과학연구단은 국가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소속의 연구기관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올해로 10주년이 되었고,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에서 네이처 인덱스라는 평가 기준으로 2016년도에 옥스퍼드 대학교를 이어서 전 세계 11위에 랭크된 바 있고, 2020년도에는 같은 기준으로 세계적 과학연구소인 세계적 과학연구소 17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과학연구원은 전국에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융합 등 분야의 31개 연구단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는 그 중에서 서울에 위치하여 2017년도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과학연구단은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양자나노과학연구단은 이화여대 연구협력관에 위치하여 있고, 이 건물은 저희 실험에 특정적으로 설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건물이 실험에 특정적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원자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고해상도의 현미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해상도의 현미경은 주위에서 들어오는 진동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극저온의 온도로 원자를 얼림으로써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실제로 저희가 연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이고, 그런 무진동과 극저온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구조물 안에 이제 실제 현미경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 바늘과 같은 것을 팁이라고 하는데, 팁으로 전류를 흘려서 금속의 표면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징을 하는 그런 현미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전류를 읽어서 이렇게 표면이 원자의 이미지를 3D로 이미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미술 공모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미술 공모전의 주제는 스핀 및 양자역학이고, 이런 아주 작은 세계에서, 양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스핀 및 양자역학의 굉장히 특이한 성질들을 꿈이나 무의식 세계를 탐구했던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어떤 사조와 굉장히 맞물린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을 빌어와서 스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저희의 자의적인 해석임을 알려드립니다. 분야 및 사이즈는 회화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영상 등 굉장히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하실 수 있고, 공모 대상은 일반 및 학생, 예산 서류 저형 마감은 2021년도 8월 31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모전 홈페이지나 이메일 주소는 아래 주소를 참고해 주세요. 스핀에 대한 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019년도의 미술 공모전 수상작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도 미술 공모전은 양자의 세계라는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였고, 보시는 그림은 그때 1등을 했던 양자나노과학 연구 단장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본 설명회에서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짧게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연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이 각각의 작품에 대한 작가님들의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는 작품은 연구 단장상을 받은 1위를 했던 작품이고, 이 작가님은 이게 사실 영상 작품으로 되어 있는 비디오인데, 이 작가님이 양자의 불확정성에 대해서 영감을 받으셔서 이 향이라는 소재로 인간 소재에 대한 고민을 작품으로 담아낸 작업입니다.
수상작 2위의 작품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으로 된 작은 돌멩이들로 된 가변 설치물이고 이 작가님은 세상에서 양자가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통해 이런 작은 수백 개의 돌멩이들과 그리고 이런 열린 공간으로서의 거울을 설치함으로써 그런 100%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어떤 잠정적인 상태로서의 존재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상작 3위의 가가도넛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가가도넛이라는 작품은 이 세 분이서 팀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작품은 양자의 측정, 즉 관측이 대상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코펜하겐 해석을 주제로 이 코펜하겐 해석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번 공모전의 주제인 스핀이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앞서서 앞에서 제가 원자나 양자, 스핀이라는 명사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세 가지의 뜻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실 테지만 화학적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물질의 기본적인 최소 입자입니다. 그래서 실제하는 입자이고 때문에 모든 세계는 118개의 원자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 원자를 생각해 봤을 때 위에 적혀 있는 이 26이라는 숫자는 이 철 원자가 26번째로 가벼운 입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양자라는 것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리량의 최소 단위입니다. 앞서서 원자가 실제 존재하는 물질의 최소 입자라고 했을 때 양자는 이러한 원자나 다른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의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물리량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어떤 현상을 물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저희가 도입하는 개념이고 에너지나 운동량 등을 물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물리량이라는 것이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 최소 단위를 양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덩어리 같은 어떤 단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 둘, 셋, 세 덩어리 이렇게 셀 수 있는 개념이 되는데요. 이때 덩어리라는 단위를 만약에 이것이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 양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핀이라는 것은 이 원자나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량이 있고 이 물리량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원자가 가지는 양자의 성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핀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자의 성질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스핀은 원자의 크기의 세계 혹은 원자보다 더 작은 크기의 세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구를 찍은 위성사진인데요. 지구의 입장에서 사과를 생각해 봤을 때는 거의 1000만 배보다 더 작은 비율로 사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그 1000만 배 정도의 비율로 줄인다면 이 사과의 크기가 될 수 있고 원자는 사과를 같은 비율로 줄였을 때 이 원자의 크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위성사진에서 봤을 때 사과가 안 보이는 만큼 굉장히 작은 크기인데 그만큼의 똑같은 비율로 사과를 줄인다면 원자가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실제 크기는 1억분의 1m 정도입니다. 그리고 스핀의 성질은 아주 작은 자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 등 어떤 입자가 자석의 성질을 가질 때 저희는 그것을 양자적으로 스핀이라고 하고 이때 스핀은 스스로가 작은 자석이기 때문에 북극과 남극을 가지고 있는 지구처럼 자전축을 가질 수 있고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빙글빙글 돈다는 것이 스핀의 뜻이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맞는 설명은 아니고 하지만 이 스핀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전축이 N극이 위를 향하느냐 혹은 N극이 밑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스핀업과 스핀다운이라고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스핀이라는 것은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양자의 성질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석이 있을 때 이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주위에 철가루를 뿌리게 된다면 철가루 자체도 자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에 정렬해서 이렇게 자기장의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 철가루를 쪼개다 보면 자석의 성질을 잃지 않는 입자가 될 때까지 쪼개면 이것이 철원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철원자에도 내부에서 자기장을 가해주게 된다면 이 자전축의 방향이 달라지고 회전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연속성이라는 특징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연구단에서 실험하고 있는 모식도인데요. 팁에서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철 원자를 측정하고 있는 모식도입니다. 이때 철 원자는 외부 자기장에 반응해서 정렬을 하기도 하고 그 스스로 자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에서는 원자를 이미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핀에 대한 성질을 연구하는 그러한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식도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철 입자라고 할 수 있고, 양자는 이 철 원자가 가지는 에너지 등 물리량의 최소 단위이며, 스피는 철 원자가 가지는 자석과 같은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피인의 첫 번째 성질인 불연속성입니다. 먼저 이 그림에서는 제가 앞서서 마그리트는 꿈이나 무의식 세계를 탐구했던 초현실주의의 작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그림은 저희가 보통 보는 그림이랑 되게 다르게 그려져 있어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이미지라는 것은 굉장히 끊김이 없는 연속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그림에서는 마그리트가 이 나무 선을 기준으로 그 이미지를 이렇게 드문드문 끊겨서 그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양자 혹은 스핀이 가지는 에너지의 불연속성이라는 특징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사하다고 해석을 했고, 일단 에너지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무언가를 떠올린다기보다는 에너지로 인해서 돌아가는 터빈, 에너지로 인해서 돌아가는 모터, 에너지로 인해서 충전되는 배터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에너지를 점점 증가시켜주게 된다면 모터가 더 빠르게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시켜준다거나 점점 감소하는 일이 가능한 세계가 저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이 세계에서 굉장히 연속적인 개념이고요. 반대로 이제 양자의 세계, 아주 작은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에너지가 끊어져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연속적이지 않고 이렇게 끊겨져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에너지들은 특정 계단에만 위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서리에 어떤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양자의 세계에서 말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모서리에 존재하지 않고 각 계단의 칸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한 예를 들자면 원자 모형으로 들 수 있는데요. 아까 원자라는 것이 화학적 성질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라고 했는데, 원자를 더 쪼개면은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화학적 성질이라는 것은 이 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바깥쪽의 껍질에 몇 개의 전자가 있느냐로 결정이 되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원자 핵을 도는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위치가 각각의 궤도에서만 있을 수 있고 이 중앙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궤도마다 들고 있는 에너지 레벨이 다 다르고, 이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의 세상에서 생각하는 에너지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끊기지 않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만,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게 정해진 궤도의 특정 에너지 값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끊어져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가 선과 선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들이 서로의 궤도로 점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점프하는 조건은 각각의 궤도가 가지는 에너지 차이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값의 에너지를 받아야만 궤도에서 궤도로 점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를 받아야지만 각각의 궤도로 점프할 수 있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에너지의 값을 받으면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자나 스핀의 불연속적인 에너지에 대한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핀수는 이 에너지 계단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에너지 계단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스핀수입니다. 스핀수라는 것은 스핀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숫자를 붙여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설명회에서 다룰 스핀수는 2분의 1인 경우고 가장 간단한 경우로 에너지 계단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 스핀다운과 스핀업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계단이 달라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스핀업인 경우를 여기 앞에 플러스 기호를 붙여서 스핀다운은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구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스핀이 각각의 계단에는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중간의 공간에는 절대 못 앉아 있다는 것이 에너지의 불연속성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성질인 중첩입니다. 이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이라는 그림에서는 두 가지 다른 상태가 서로 동시에 그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그림과 같은 상황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낮에 있거나 밤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의 공간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앞에서 설명했던 스핀수가 2분의 1인 경우, 에너지 계단이 2개인 경우와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량이 양자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니까 이 밤과 낮의 차이를 어떤 열 에너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밤은 열 에너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추운 상태가 되고 낮은 해가 떠 있어서 좀 따뜻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에너지의 상태가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둘 중에 하나에서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의 입자는 낮에도 있을 수 있고 밤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어떤 다른 에너지 계단에 동시에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그리트의 그림과 같은 풍경을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확률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그림에서 비유를 하자면 그림에서의 이 낮의 공간이 50%, 밤의 공간이 50%라고 한다면 이 입자는 낮에 50%, 밤에 50% 있기 때문에 낮에 있으면서 밤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역학과 좀 친숙하신 분들은 슈레딩거 고양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양자의 상태나 양자의 특성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설명이 들어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양자 체계의 박스 안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고 저희가 독극물을 넣어줬을 때 이 독극물이 50%는 고양이를 죽일 수도 있고 50%는 그냥 고양이를 놔둘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자에 있는 고양이의 상태는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생물이 살아있으면서 죽어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의 상황과 똑같이 살아있다고 명명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있고 죽어있다고 명명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있다. 그리고 두 가지 공간에 확률적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의 세계에서는 반쯤 죽어있는 그런 아프거나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없고 정확하게 어떤 에너지 계단의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를 동시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죽어있으면서 살아있다,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 양자 세계에서의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비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양자의 특성인 얽힘입니다. 앞서서 중첩까지는 한 입자의 에너지 상태들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 얽힘은 두 입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입자를 얽힌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하나가 스핀업이 된다면 하나가 스핀다운이 되고 하나가 스핀다운이 된다면 다른 하나가 스핀업이 되게 저희가 설정해 놓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입자를 그렇게 얽힌 상태가 되게 해놓은 다음에 우주 반대편에 굉장히 먼 곳에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입자는 저희가 스핀업이면 스핀다운일 수 있게 서로 반대의 조건을 가질 수 있게 설정을 해놨지만 실제로 이 한 입자가 어떤 조건을 가지게 될지는 측정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원자를 측정을 했을 때 스핀업의 결과값이 나왔다면 이 결과값이 또 다른 입자에도 전송이 돼서 또 다른 입자는 스핀다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물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가장 빠른 정보의 전송 수단은 빛입니다. 근데 빛도 만약에 이 두 입자가 우주 반대편에 있다고 한다면 몇백만 광년이 걸릴 정도로 시간 지연을 일으키면서 정보를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양자가 서로 얽혀 있을 때 서로 두 개가 멀린 공간에 떨어진다면 이러한 시간 지연과 관계없이 한 입자의 상태가 정해지게 되면 동시에 다른 입자의 상태도 정해지게 됩니다. 시간 지연이 없이 정보 전송이 될 수 있다는 게 양자의 얽힘의 특징이고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서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가장 빠른 입자는 빛인데 그럼 빛보다 빠른 입자가 존재한다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역설을 처음 언급했던 아인슈타인도 죽기 전까지 이 양자의 얽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어떤 후속 연구로서 수많은 연구들이 되어왔고 그래서 양자의 얽힘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양자의 기본적인 속성이다라고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양자의 얽힘이라는 특징이 이 마그리트의 그림에서 잘 비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이 마그리트의 그림에서 마그리트가 의도한 것은 이 캔버스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이 그림 안에서 문 밖에 있는 풍경이 서로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의 얽힘이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엮어서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저희가 캔버스에 어떤 배를 놔두게 되었을 때 캔버스의 상태를 변하게 했을 때 저희는 무의식적으로 바깥의 풍경에도 배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이게 착각이 아니고 실제로 풍경에서도 배가 있다고 마그리트가 의도를 해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의 어떤 상태를 변화시켜주면 배경에서도 상태가 변화가 될 거고 이것이 이 풍경과 캔버스의 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기서 그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얽힘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믿지 않았을 만큼 굉장히 신기한 어떤 성질이 양자 얽힘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앞서서는 스핀 업다운으로 스핀으로 통해서 이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은 스핀 수가 다른 입자에 대해서 어떤 양자의 얽힘을 최초로 포착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양자의 얽힘을 최초로 이미지화 시켜서 사진으로 찍은 데이터는 이게 최초인데요. 2019년도 7월에 네이처만큼 유명한 저널인 사이언스지에 게재가 되었고 이때 아까 스핀 업다운으로 두 상태를 구분을 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필터의 각도로 각각의 상태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저자가 한 일은 두 가지 입자를 얽히게 해놓고 아까처럼 두 입자를 서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저희는 첫 번째 입자를 측정하고 있고 동시에 다른 입자의 두 번째 입자의 상태 변화를 카메라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입자를 측정하면서 얻은 결과값이 결과값을 봤을 때 이 결과값이 나오자마자 동시에 다른 입자의 상태 변화도
저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양자의 얽힘이 거리와 상관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최초로 표적한 논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스피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스피인 및 양자역학이라는 스피인 및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사실 과학자들도 쉽게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조금 복잡한 주제이기 때문에 강연을 하면서 질문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질문을 해주시면 저와 노경주 연구원이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